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하다고 거론되고 있는 한 사람의 움직임이 이번에는 국회에서 포착이 됩니다. 물론 국회 여러 번 갔었어요, 장관으로서. 근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한동훈 장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대요. 한동훈의 등장에 의원들, 설마 의원들인데 사진 찍겠다는 사람이 있었겠어 했는데 있었대요. 함께 보시죠. 현상 유지를 위해서는 의원님 역시 특별히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정치보장 첫 번째 과제인 이민관리청 등 설립과 관련된 제안 설명을 직접 하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을 논의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장관의 의원총회 참석. 사실 뭐 놀라운 일도 아닌데 저렇게 의원들이 막 악수를 요청하고 지금 보세요. 한 장관 반가워요. 지금 여기저기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왔는데 나중에 사진도 찍자고 하고 저게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의원총회 장관이 참석하는 일, 의뢰 있었던 일이긴 한데 저런 모습이 연출된 건 또 흔치 않았었죠. 이 법무부가 이민청 보고를 위한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의원총회 참석이 결정이 됐는데 이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으니까 아예 그 국회를 찾아와서 장관이 직접 이 이민청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당초 이제 장관들이 의총을 찾을 때는 보통 부처에서 요청을 해서 의총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도부가 직접 먼저 한 장관의 참석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여당과의 호흡이 당연히 더 중요하다 보니까 부처 차원에서는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지금 화면 보셨겠지만 의원들은 또 주목받는 이제 스타 장관 한 장관과의 사진 찍는 모습에 또 열중하는 모습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최지원 기자가 이제 정치부 출입 기자고 양은경 기자가 법조 출입 기자인데 그동안 한동훈 장관은 법조 출입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했다면 이제는 정치부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정치권 대비 무대 아니냐라는 분석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한 장관이 국회의 모습을 비친 게 뭐 한두 번이 아니죠. 뭐 이제 어떤 국감도 있었고 또 사실 뭐 대정보질이라든지 여러 장면에서 모습을 비쳤는데 저도 어떤 부처의 장관이 가서 저렇게 뭐 여당 의원들이긴 하지만 저렇게 환영받는 모습은 진짜 처음 봅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또 여당 쪽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저렇게 한 장관을 불렀고 어떻게 뭐 사실상 뭐 정치 진출이 뭐 공식화된 상태에서 저렇게 의총에 나갔기 때문에 대비 무대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데 또 한 장관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아직까지 법무부 장관이고 나 저 자리에 정책 설명하러 간 거다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설명한 게 이민청 설립에 관한 그렇죠. 것이거든요. 또 한동훈 장관의 야심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출입국 외국인 관리본부에서 그걸 별도의 독립 관청으로 이민청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뭐 장관이 되고서부터 역정 과제로 추진해왔던 그거를 설명하는 자리인데 사실 주목받는 거는 이제 앞서 의원들하고 저렇게 사진 찍고 환영받는 저런 모습들이 더 많이 주목을 받긴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지난번에 개각 명단에도 포함이 안 됐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취임사부터 강조했던 이민청 설치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라는 것도 포함이 됐다는 분석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한 장관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신고식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장관님 역할론이 나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은?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에서 제가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오늘 행보를 장관님의 여당 신고식이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뭐 총선 일정을 보고 살지는 않잖아요.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고 제가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활용법을 두고 이런저런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죠.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 출마, 뭐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겁니다. 근데 종로가 또 최근에 이 중구랑 합구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선관위에서 이 선거 획정위원회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좀 복잡해졌어요. 자, 그러다고 뭐 강남 3구에 출마하느냐? 여기는 조금 뭐 그렇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고, 용산 출마하느냐? 그리고 용산은 또 권영세 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아무리 대통령실의 상징성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도 좀 그렇고, 그래 비례대표 어떨까?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자, 한동훈 활용법 두 전문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근데 스크린에 나온 내용을 봐도 진짜 험지 출마는 없어요. 저 중에 그나마 격전지가 종로 정도고 예. 강남 3구나 용산은 안전지대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비례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기대주의긴 하나 정치 신인으로 총선에 첫 등장을 하는데 이게 낙선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경우의 수를 상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당의 활용법도 굉장히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선택지를 놓고서 고심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비례대표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일단 불가능합니다. 병립형으로 회귀해야만 가능한데 왜 그러냐면 비례대표로 출마해서 당선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못 해요. 이게 위성정당으로 출마하게 되면 그 활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강남에 연고도 있습니다만 거긴 너무 안전한 데 아니냐. 그러니까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종로 출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종로는 격전지이긴 한데 역대 총선을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 훨씬 더 많이 이겼던 곳이고, 후보가 누구냐, 구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해볼 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징성도 크고. 근데 이제 종로에는 이미 현직 의원이 계시고 또 하태경 의원이 험지 출마를 선언하면서 종로 출마를 먼저 했었죠. 선언을 했고, 예. 그러다 교통 보니까 정리가 이제 필요해요, 거기는. 내부 교통 정리가 굉장히 복잡한 예.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 확정을 짓지 못한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해서 국회의원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더 큰 정치의 목표가 있다면 어쨌든 서울 수도권의 험지에 출마해서 총선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지, 방북으로 가야 된다. 안전한 후방에서 뭐 후방 지원하겠다. 근데 본인은 후방에 안전한 데서 출마하면서 격전지 돌면서 화이팅 한다 그래서 그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가뜩이나 이제 야당에서는 좀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는데 별거 없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질문 드리기 전에 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자, 이게 이제 행마라고 하죠. 이 한쪽 당에서 우리 후보 여기 낼게요 하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상대 당에서, 민주당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는 요 카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하기 쉽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런 얘기 실제로 누가 했잖아요. 한동훈을 어느 지역에 꽂으면 민주당에서는 이탄희 판사 출신 뭐 이탄희 의원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한동훈 장관도 그 지역에 묶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좀 더 분석을 해주시죠. 네,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께서 그 스타 장관이 되라라는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아주 잘 이행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영상을 보면서 저도 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한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결론이 난 수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러면 저는 반드시 국회의원이 되는 길을 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의도 입성부터는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어떤 패배도 아름다운 패배라는 건 정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했던 얘기긴 합니다. 아름다운 패배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헌법기관으로 들어가서 또 한동훈 장관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하는 말과 행동에 힘이 실리는 것도 있거든요. 법무정책을 전체 총괄하면서. 그런 것처럼 헌법기관으로서 이 목소리를 내면 아마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든지 힘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의 국민의 기대와 힘이 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뭐 강남 3구 가는 거는 마치 비겁한 선택지인 것 같고 어디 가면 뭐 어떤 선택지인 것 같고 이런 것도 당의 전체적인 전략 전술을 상당히 운동장을 좁히는 어떤 그 프레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보면은요, 어려운 지역에 가면은요,
그 지역 현안에 천착하기도 지금 어려워요. 아, 그렇죠. 그 총선 그럼요. 공약 그거 동 단위로 지금 쪼개서 공약을 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바람몰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어렵고 한동훈 정도 되는 정치인은 우리 지역에서 키워서 나라를 위해서 쓰는 데 대해서 지역적 동의가 이루어지는 지역 정도를 가야 예. 아마 본인의 운신의 폭도 커질 것이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게 저는 국회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너무 매이지 말아라,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라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요. 최 기자. 민주당에 이런 사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역구에 인천 계양에 그 원희룡이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확 커지잖아요. 원희룡이 스타가 됩니다. 출마하기도 전에. 한동훈이 어디 간다고 하면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하고 나설 사람들 없습니까? 없을까요? 지금 그래서 이탄희 의원 얘기가 나오는 게 용인정 지역구 불출마 선언도 했고 지금 자유로운 몸이라서 현역 의원으로 이제 한 장관이 도전하는 곳에 내가 가겠다 이렇게 자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상황이 있고요. 검사 대 판사 구도. 네, 그런데다가 이제 원외 인사들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원외에서 이제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번 총선에 그냥 뛰어들어서 의원 한 번 더 하겠다 이런 명분으로 총선 출마하기는 다소 미약하거든요. 빅 이벤트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권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빅샷들이 한동훈 장관 출마하는 지역에 가서 같이 한번 붙어보는 용으로 총선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 얼마든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 활용법도 그닥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